좀 전에 강의하신 우리 그 이진서 대표님의 그 부동산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테크닉을 간단히 배우셨죠?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노원세롬에는 세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노회가 지금 현재 1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20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기에서 19기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그런 모임과는 틀리게 우리 세노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서로의 어떤 상호 어떤 부조라든가 또는 인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협력을 해주는 공인중개사로서의 그런 협력 관계를 가지고 탄생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속에는 다양한 어떤 그 클럽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어떤 팀이 있고 또 레저, 산악, 뭐 여러 가지 독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인 교육을 앞으로 오늘 이제 끝나고 12월 5일부터 5, 6, 7, 8, 9,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요 책을 혹시 보셨나요? 요거는 그 제가 그 쓴 책입니다. 지금 이제 4년째 올해 이제 나온 책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뭐 각종 공적 자료 띄는 거,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실거래 신고부터 모든 강의,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 문구 자체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들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과를 해서 중개사고가 터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하나하나 조그만 거 하나부터 생기초적으로 이 내용 전체를 제가 5일 동안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많이 들어주시고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그 총괄적으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여러분들 지휘하게 될 13기 이정민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일찍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조금 이제 잘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교육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끄적끄적 되는데 저기 이제 계신 저 출판사 사장님이 이정민 씨 책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낸 어떤 저자로 이렇게 불릴 뿐이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뿐만 아니라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내가 과연 이 공인중개사를 따서 뭐 할까,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움츠리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은 제 1차 목표인 어찌됐든 나는 돈을 벌 것이다가 아니라 일단 나는 1차 목표는 합격이다 라는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이 더 어려웠었죠. 그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난관을 해친 여러분들 자신한테 나 정말 대견하고 정말 잘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큰 박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름을 잘못 썼을까? 답안지가 밀려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누구나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희 학원이 생겨난 이래로 그런 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오늘부터는 발 쭉 뻗고 주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강박관념 갖고 계시 마시고 내가 가채점한 결과를 믿으시고 오늘부터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을 한번 잘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른 마음을 갖기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하니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결혼하셨어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했지? 농담이고요. 저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네. 네. 그 주변의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공인중개사 전무가 났다라고 이렇게 많이 축하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축하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축하를 받다가 너무너무 공부도 열심히 한 나머지 지나가는 임산부한테도 배가 이렇게 부울뚝한 임산부한테도 산딸이 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언제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그 공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코이잉어라고 코이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코이의 법칙. 안 들어보셨죠? 그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잉어가 있어요. 그 잉어는 어항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어항 속에서 10cm만 딱 자라요. 그런데 요 잉어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연못에다 집어넣으면은 더블로 자라요. 20cm까지 자라요. 그 똑같은 잉어를 강물에다 집어넣으면은 최대 1m까지 자랍니다. 그게 이제 코이의 법칙인데,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꿈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죠. 그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는 물에 따라서 내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내 노는 물을 달리해 보겠다. 공인중개사 시장이 얼어붙으면 어떠랴? 나만 똑똑하면 되지. 나만 잘나면 되지. 그렇죠? 어떤 업체든지 간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항상 얼음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얼음을 물로 바꾸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그죠?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무엇을 해줬죠? 뼈대만 세워줬었죠. 뼈대만 세워주고 뼈대가 있는 상황에서 지붕만 딱 씌워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합격자라는 말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분양을 받아서 사면 뼈대를 갖추고 사면 내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보일러,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뭐 에어컨이라든가 아름답게 액자도 놓고 방충망도 하고 여러 가지 꾸미는 인테리어는 여러분 자신한테 있는 거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칭찬을 이제 끝마치고요. 칭찬은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종이배 돛담배를 탔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 어떻게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오늘 조금 강의를 통해서 실무 강의는 정말 이제 12월 5일 날부터 책 강의를 들어가겠지만 오늘 강의가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의한 내용은요, 부동산 업의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부동산 업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할 서바이벌 방법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취업하는 방법, 취업하는 장소, 곳, 또는 창업에 대한 요령, 창업 장소, 돈,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2교시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주제부터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첫 시간에는 제가 우리 저기 실무교육회는 제가 PPT로 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전자칠판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본 강의 시간에는 이 강의 시간에 PPT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로 그냥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말이 좀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금 부동산 그 산업의 현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원래 얼굴이 좀 잘생긴 사람들은 글씨 잘 못 쓰는 거 아시죠? 글씨가 좀 개발소발해도 이해하시고요. 자, 현재 상황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적과 또 하나는 외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내부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일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아마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퇴직용으로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부업용으로 그리고 젊은 우리 영피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취직용으로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를 한번 시험을 도전해 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저 자신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의 최적정 인구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인데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만 11만 7천 명이에요. 그리고 개업을 아직 하지 않은 여러분들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만히 장롱면허 갖고 계신 분이 30만 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돼버렸죠. 아주 폭파 수준이죠. 그러니까 교육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망스러운지 모르지만 이론하고 실무하고는 너무나 큰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그 이론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이론일 뿐이지 실무하고는 너무 많은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을 실무 위주가 아닌 이론 위주로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좀 함량 미달인 그런 다량한 그 배출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다량 배출이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게 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려운 점이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부동산 그 중개업을 왜 지금 이렇게 얼음이 되어 있습니까?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법률 때문에 그렇죠. 그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법률 같은 경우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취득세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1에서 3% 이걸로 끝났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취득세 중과라는 게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8배, 12배까지 생겨났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집을 사서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의 전세도 놓고 그렇게 하면서 돈이 자동적으로 주택이 자동적으로 굴러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 집 두 채 사면 8%야 인마 세 채 이상 사면 12%야 내가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취득세를 많이 주고는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 봅시다.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가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면 팔지도 못하는 거야. 너 집 두 채 이상 있으면 원래 기본 세율이 누진 세율이 6에서 45%죠. 그죠? 거기다가 이 두 채 이상이면 플러스 20% 해라. 양도세를. 세 채면 플러스 30% 해라. 팔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죠? 다양한 이런 부동산 세법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취득세와 양도세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집을 사서 정상적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을 못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뭐 투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부동산의 자연적인 원리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얼음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집을 갖다 구입을 못 하나요? 돈이 없는 분들이, 무주택자가. 금리죠. 그죠? 자, 거기다 또 금리라는 게 또 걸립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럼 살 사람은 누가 있어? 무주택자밖에 없죠. 그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되는데 이자가 어마무시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 때요. 기준금리가 0.75%였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이 자리에서 지금은 기준금리만 3%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날 또 뭐 빅스텝이나 이런 게 올라간다 합니다. 경제용어로 보통은 0.25%가 올라가는 건데 빅스텝이라는 것은 0.5%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또 있죠. 그 0.75%. 울트라 스텝이라는 1%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어떤 이런 게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있죠. 연준이라고 있죠. 연준이 올라가면 현재 연준이 4%입니다. 우리가 3%고 그럼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11월 24일 날 최하 0.25%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이 옮겨가 버리니까. 그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올라가는 만큼 따라가야 돼. 그래서 또 11월 24일 날 또 올라갑니다.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 이자만 100만 원 내던 분들이 지금은 22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이자만.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이 집을 사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대부분이 주택 대출을 받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기 때문에 1, 2, 3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집이 전세 매물 쌓이고 매매물 쌓이는 현상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지금 개업한 이래로 최악의 지금 시장 상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제가 공인중개사의 과다 배출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 변화를 갖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프롭테크 업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직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와닿지 않죠? 말이 좀 자꾸 버벅거립니다. 이건 안 지워지는 거네? 이거 CH입니다. 프롭테크라는 말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영어가 프로퍼티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합쳐서 프롭테크라는 말이 인터넷상이라든가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방, 다방,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다윈중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IT랑 결합을 해서 쉽게 해서 부동산을 IT랑 결합을 해서 나온 플랫폼 회사를 프롭테크 업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반값 중개죠. 그리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중에 하나 수수료 안 받는다. 지금 얘네들이 재작년에는 주도를 해가지고 제가 한방 이런 데다 다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걸 한방에서 빼돌린 거야. 또는 네이버에서 빼돌린 거야. 다윈중개라는 대로. 빼돌린 건 아니지만 그들이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쭉 로봇을 이용해서 물건을 훑어갑니다. 우린 돈 내고 올렸는데. 지들은 문구만 싹 바꿔가지고 내 물건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없어졌는데
얘네들이 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꼭 왜 개설 등록을 해야만 되느냐? 개설 등록 안 해도 니들 이리 와. 지금 아까 30만 명의 아직 개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30만 명이 있다 그랬었죠. 그분들을 꼬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꼬시는 중일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 인터넷 부분 보면은 꼬십니다. 자, 걔네들 주장하는 거는 일로 와. 내가 여기 광고가 다 나 있고 물건이 다 있으니까 뭐 굳이 뭐하라고 저기 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를 하느냐. 여기서 그냥 중개하고 중개료 반만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꼬십니다. 그래서 그런 꼬심을 당해가지고 일부 무분별한 그런 공인중개사들도 그들과 똑같은 형태로 가입해서 하는 공인중개사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누구 살을 깎아먹는가? 우리 살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죠? 자, 그 현재 그러면 이렇게 프롭테크 업체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고 약 30%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직방다방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는 직방다방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걔네들 없으면 지금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들을 갖다가 키워줬을까요? 바로 공인중개사를 키워준 거예요. 걔네들이 저절로 큰 게 아니죠. 배달의 민족이 왜 컸을까요? 지네들이 물건을 갖다 주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탕발림으로 야 우리 사이트한테 그냥 광고만 해. 그러면 니네들 저 다 오토바이로 다 배달해 줄게. 너무 좋거든. 우리 오토바이 없어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한 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배달 서비스 업체가 없으면은 장사를 못 하죠.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방다방에다 물건을 다 바친 거야. 우리 물건을 실어주세요. 그러니까 전국판으로 지금은 다 앱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 키워준 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무료화하다가 유료화 딱 때려버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울한 세상이에요. 너무 많은 중개사가 배출됐고 두 번째는 세법적인 변화가 너무 많이 돼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런 프롭테크 업체들이 우리의 밥그릇을 너무 점령을 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부에서는 콜입니다. 대찬성입니다. 프롭테크 업체들을. 왜? 걔네들이 추구하는 서비스는요. 일단 반값이야. 그죠? 중개수수료 일단 반값이야. 그러고 뭐를 해주느냐? 법률적인 서비스, 세무적인 서비스, 또 나아가 자산 관리적인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무장한 채 해주는 입장이니까 해주겠다는 입장이니까 정부에서는 암암리에 니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암암리에 프로테크 업체들을 밀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그 말이 맞죠. 반으로 줄여주고 법무, 세무, 자산관리까지 해주겠다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니네들 말이 맞다라고 암암리에 걔네들을 갖다 묵시적으로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부동산 현실적인 세법의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은 향후 최하 내년은 뭐 물론이고요. 최하 1, 2년간은 얼음을 깨트릴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현실적인 세법 변화가 없는 한은 그리고 프로테크 업체라는 이런 업체들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큰 적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않고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자가 되는 겁니다. 걔네들 프롭테크는 점령군이 돼버리고요. 우리는 그들의 하수인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자가 되는 거예요. 업자. 업가라는 말, 가라는 말은
자본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 가합니다. 자라는 말은 노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덤비는 사람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방치를 해놓고 생각 없이 여러분들 발전을 아까 코이의 법칙처럼 노는 물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점령군의 하순이 돼갖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전망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개 낀 미세먼지가 가득한 그런 전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분들한테 너무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할 따름이지만 솔직하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취업 창업을 할 때도 제가 다른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앞으로 현재 상황이 그렇고 미래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럼 앞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나마 아직 실무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쌓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지금 배우신 이론상이 아니라 실무상을 공부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기로 또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친다면은 지금 요즘에 우리 앱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는 젊은이들이나 또는 그 손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부동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의뢰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무식이 바로 뽀록납니다. 왜? 이론과 실무는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실무적인 면에서 대답을 못하고 어떤 정황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인터넷이다 뭐다 이런 정보가 지금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실력이. 그래서 그분들이라고 웬만한 실력으로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바로 뽀록 나가지고 우리가 퇴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게 사실은 프롭테크 업체들의 그 전진인데 그 전진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서느냐? 자, 여러분들은 프로테크 업체들이 내가 지역에 이만큼 이 지역에서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으면 프로테크 업체들이 이 지역에도 더 잘할까요? 아니면 내가 더 잘할까요? 내가 더 좀 많이 알겠죠?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이 법률적인 서비스, 세무적인 서비스, 자산 서비스 해준다고 쳐. 그러면 나도 해주면 되잖아. 그죠? 얘네들이 해준다면 나도 해줄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의뢰인들하고는 내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죠. 프로테크 업체들이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이 지역적에 있는 사항은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이분들하고도 내가 더 많은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니네들이 해주는 거 세무관리, 법무관리, 자산관리 내가 해줄게. 그러면 얘네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은 그냥 세무관리, 법무관리, 자산관리 해줄 수 있나? knowledge가 있어야 되겠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 그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런 지금 어른과 같은 이 시기에 더 많은 실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종이배이지만 이 종이배가 갈고 닦아서 빨리 목선으로 갈아타고 그래서 목선에서 철갑선으로 갈아타고 코이의 법칙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철갑선을 내가 딱 입고 있다면 얘네들 프로테크 업체들이 얘네들 일본군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네들을 우리는 명량해전에서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워라. 무조건 아는 게 힘이다. 그러니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이렇게 사과 같은 내 얼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겸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움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배움에 노력하시란 말입니다. 제 책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라는 말 아시죠? 그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굴러가는 노력, 배움의 노력을 할 경우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다는 것, 미래 상황은 더 암울하다는 것. 그럼 내가 현재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배우고 익히는 것. 노력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거를 마치고 이제 취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